키움키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학습 치료사 권예지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자존감이란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말이죠. 특히 아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 상태는 어떠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 자존감이라는 건 뭐고 자존감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특히 학습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자존감이란 자존중감의 줄임말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믿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만약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기대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자존감은 아이의 학습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존감은 자기 통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자기 통제 능력이 높은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게 되죠. 결국에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 통제 능력도 함께 높은 것이고, 이 자기 통제 능력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까지 우수하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학습 능력과도 관련이 있는 이 자존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체온계 재듯이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서 지수가 확인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특징들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첫 번째, 할 일을 미룬다. 자존감이 낮아진 경우 기대하는 것보다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할 일을 미루고 보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덜컥 할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시작하는 게 마음을 좀 덜 다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어차피 맞춰야 하는 숙제나 수행평가 혹은 시험 준비를 미루다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어서 늦장을 부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한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보통 부정적인 결론으로 예상을 하며 끝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날 것 같은 미래가 예상되면 쉽게 그만두거나 포기하게 되죠. 특히 낯선 환경과 새로운 일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새 학년에 올라가야 하거나 새로 학원을 다녀야 하거나 심지어는 새로운 단원을 나가야 할 때에도 도전하기 어려워해요. 세 번째,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결과보다 과정에 칭찬해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우리 아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여기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해요.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경우 시행착오를 통해 내가 성장했다는 느낌보다는 실패했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데요. 받아쓰기 시험을 본 키우미가 한 문제를 틀렸네요. 근데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다가 결국 화를 내고 울어버립니다. 이렇게 학습 상황에서는 점수에 너무 연연하거나 외적인 보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믿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평가가 낮을수록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행동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부모님과 선생님의 표정과 행동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셨다면 이제부터는 학습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아이의 자존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아이 마음에 대한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 표현이 자존감을 키우는 특효약이거든요.